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올해 꼭 합격하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네, 꼭 올해 합격하셔야 돼요. 예. 예. 뭐, 안경을 다시 오늘 아침에 꼈습니다. 왜냐면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갖고, 또 눈 사이즈를 암기해야 되니까. 저 친구는 오전에 왔네, 이제. 이제 오전에 오기로 했어? 그래? 엄마가 오전에 가면 용돈 더 준대? 여튼 그 지금 조금 늦게 온 거예요? 날씨가 조금 늦게 온 거예요? 여기 앞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 보니까. 상관없어. 시험장에 가면 내가 정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니까. 여기도 앉아보고 저기도 앉아보고 막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뭐예요? 계속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뒷자리에 앉아갖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절대 시험 보러 가면 앞자리도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 시험 보러 갈 때 중학교로 갔더니요. 나는 그래도 아무리 제가 볼 때 여러분일 때는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제 나이 또래는 그때가 그 우리나라 평균 키였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그래갖고 앞에 중학생들 앞에 앉는 자리에 앉았더니 이게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핑계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 때문에 2점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래서 세상엔 운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운이라는 게. 왜 하필이면 뭐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나.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4과목, 오전 4과목, 오후 4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160분씩 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편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앉으세요. 오늘 비 오는 거 보니까 원래 눈이 와야 되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갖고.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뱀들도 지금 뱀들도 자기가 깨어날 때 시기가 된다 싶어서 뱀도 깨어나고 막 매화도 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 입춘이 2월 4일인데 이거 비가 거의 봄비 비슷한 비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봄비가, 이 봄비는 뭐예요? 봄비는 이 내리는 걸 의성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봄비가 내린다 그래요? 이게 생각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글자 가만히 보세요,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글자를 이렇게. 보슬보슬 내립니다, 보슬보슬. 보슬보슬.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뭘 암기할 때, 이상한데 끄집어내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을비는 어떻게 내려요? 어떤 분 물어보니까 또 가글가리라. 아니, 가을비가 무슨 가글가글. 양치 잘 때 가글가글이지. 가을은 추니까 추절추절 내린다 합니다. 추절추절. 그럼 표현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튼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면 뭐 하자 그랬어요, 이거. 암기하자 그랬어요. 여튼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5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수업하는 거 빼고 하루에 5시간. 만약에 5시간 이상을 공부 안 하면은 합격은 합격은 조금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은 조금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몇 시간 이상 공부하자고? 5시간. 수업 시간 빼고. 수업 시간 빼고. 그래서 야간반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만약에 합격한 사람 있죠?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용당하니까 절대 뭐예요?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나와서 독서실이라든 가서 경쟁하면서 해야지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전반이면 시간 좀 계시니까 5시간 이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이 책 받으셨죠, 다? 예.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땐 이 책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 노트라고 이거 있죠? 암기 노트, 요거 암기 노트 이거 꼭 갖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 있죠? 이렇게 딱 이 3개를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남들은 이거 안 받았어요? 이거 암기 노트 나중에 저기 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아마 프린트비가 있어갖고 아마 사시면, 이따 사셔도 돼요, 지금. 이따 괜히 나가실 거 없어요. 이따 사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딱 수업 준비할 때 이게 3개를 갖고 들어오셔야지, 남은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안 갖고 있으면 그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남이 가진 거를 하나 더 가져야지 기분이 좋지. 남이 갖고 있는 걸 안 갖고 있으면 그 기분 안 좋아요. 그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 책에다 수업 시간마다 중요하다, 별표 하라고,
별표하라고. 이거 매년 나오니까 이거 표시하라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게 시험 폼이에요. 제가 새로 오신 분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저는 취미가 질문 받는 게 취미입니다. 취미고 강의를 한 30년 가까이 해서 지금 33회까지 모든 시험 폼에 대한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이건 몇 번 나오고 몇 번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적어도 3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건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고 적어도 한 15년 이내에 나오는 것들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혹시라도 졸더라도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하라 하게 되면 눈 두 개 다 끌 거 없어. 하나만 떼어서 별표 해놓고 다시 자면 돼. 그래도 꼭 별표해갖고 어디서 시험 봄에 나오는지 보자. 자, 그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단 자, 이 민법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학개론이 자 40문제씩이죠. 40문제씩. 이게 이제 몇 분이에요? 이게 100. 자, 문제가 이거를 뭐야? 1차 과목을 자 100분을 줍니다. 100분. 100분을 주는데 적어도 OMR 카드 있죠? 이 OMR 카드는 몇 분을 소비해야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OMR 카드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사람이 긴장은 안 할 것 같지만 이 순발력이 느려요. 느려갖고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벌벌 떨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그 감독관들이 자기는 배려한다고 2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분 남았다 그러면 답안 작성도 안 하고 있는데 10분 남았다 그러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았고 그 감독관한테 조용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조용해. 그래갖고 분위기 싸게 만들고 하는 저기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적어도 15분에서 20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개론은 몇 분 동안에 35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 50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민법을 풀 수 있어요. 응? 자, 우리 저 11월 달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그 민법이 보통 한 600자 되는 문제가 대여섯 문제 나오는데 이 600자를 이렇게 600자 되는 문제 있죠? 이 600자 되는 문제를 자 1분 동안에 이거를 다 읽고 답을 찍는 여기까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1분 동안에 푸는 사람은 30대 중반까지 뿐이 못 풀어요. 못 풀으니까 자 나이 50 넘으면 뭐예요? 몇 줄 읽다가 두 줄 읽다가 여기서 뭐 읽을지 몰라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1분 동안에 푼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절대 뭐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암기를 꼭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암기를 못하면 절대 제한된 시간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민법을 이 30문제 이상 풀지를 못합니다. 30문제 이상을. 10문제는 내리 그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문제를 뭐 해줘야 돼? 빨리 읽어야 돼. 그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 법무사 군대 판사 시험에 붙어서 갔어요. 군대 갔더니 서울대 나온 애가 4학년짜리가 시험 붙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걔는 IQ가 뭐 180대인데요. 천재야. 그런 애들은 이게 보잖아요. 이게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디카 사진기에 찍듯이 여기 영상이 맺혀갖고 기억을 해요. 아무리 때려도 안 잊어먹어요. 왜? 영상이 맺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군인이니까 아무리 장교전 군이니까 이 보드판에다가 군인에 관련된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신기하니까 조교 애들이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이 쭉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보고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뒤돌아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쭉 다 읽어요. 왜 머릿속에 기억나니까. 그러면서 거기 중간에 쉼표가 하나 들어가네요. 그것까지 외워요. 천재예요. 그 역시 천재.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걔는 이 글을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일반 사회는 뭐예요? 명사 읽어야 돼요. 핵심 단어 읽어갖고 이렇게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요. 훈련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자니까. 자, 그런 천재들은 오래 살아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머리가 무거워. 잊어먹지를 못하잖아. 이게 머리가 무겁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밖에 가서 찬바람만 부르면 너무 깨끗해 시원해. 학원 갔다 왔나 그것도 기억도 안 나. 항상 머리가 맑으니까 항상 개운하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사는 게 나아요. 오래 사는 게 나니까 일단
반복해서 반복해서 까먹고 또 채우고 까먹고 채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 예를 들었어요. 왜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해야 되냐 그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요. 자 우리는 뭘 내고 살아요? 이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재산세 내는 세금을 내고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G가 뭐예요? 영어로 뭐니까 G, A, B, C, D, E, F, G니까 이거 몇 월달에 내고 9월달에 내고 건물분 재산세는 뭐예요? 건물이니까 몇 월달에 낸다고 7월달에 낸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재산세를 내고 살면서 재산세를 왜 내는지 뭐예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예요? 몇 월달에 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 낸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내고 살면서 왜 내는지도 이해하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뭘 안 했기 때문에 암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지만 암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시험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에 빨리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뭐예요? 삼각형의 면적은 이 삼각형의 면적은 자 사각형은 이 가로하고 세로지만 이 삼각형은 뭐예요? 이 사각형의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죠? 그래요. 그건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걸 이해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선생님은. 그 다음에 요즘 뭐예요? 경인교대인가? 그 경인교대인가? 서울교대 다음에 경인교대라는데 경인교대가 요번에 미달이 됩니다.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미달 사태가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예요? 성적 좋게 교대 들어가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아니야. 왜? 걔네들도 맞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과 어린 시절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하고 암기를 했는지 조 맞고 암기했는지 본인이 판단하시고 판단하시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면 암기가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릴 때 생각하세요. 나는 이해 안 해도 조 맞아갖고 외웠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래요. 자 예컨대 좀 어렵게 뭐예요? 어렵게 과학을 한번 이해해보면 우리가 건전지 있죠? 건전지. 자, 건전지를 이렇게 뭐예요? 이 직렬을 해갖고, 자, 뭐가 이게, 전구가 하나 있죠? 이거 하고, 자, 이렇게 건전지를 뭐예요? 건전지를 이 병렬로 해갖고, 자, 이 전구가 하나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직렬인데 이게 밝아요. 이건 기본적인데, 왜? 전압이 세니까. 근데, 자, 예컨대 만약에, 건전지를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뭐예요? 전구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고, 건전지 하나 있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전구가 병렬로 연구돼 있어요. 병렬로 전구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 뭐 이 정도에 배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전구가 직렬로 전구가 병렬로 연구될 때 어떤 게 더 밝은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전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렬을 되면 이 전구가 저항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밝지 못해요. 뭐가 더 밝아요, 이거? 병렬이 밝아요. 이게 밝아요. 이거 다 이제 설명을 해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시험 문제 어떤 게 밝은가 그러면 이제 까먹으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이게 밝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외워서 찍는 거야, 시험은.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틀리죠? 그래요. 틀린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바람의 흐름, 공기의 흐름도 뭐예요? 이 태양이 내려쪄갖고, 공기에 뭐예요? 공기가 더워지니까, 이 공기가 더우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바람이.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어디에서, 육지에서 뭐예요? 육지에서 어디로 불러요, 이거? 바다 쪽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 하니까 밤이니까 어디로 불어야 돼, 이거? 바다로 부는 거예요. 그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식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그런가? 그런 원리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뭐만 나온다고? 결과만 나와요, 결과만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맨날 뒤에 보면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있다 아니면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하나만 외우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뭐가 익숙하냐면 뭐예요? 누가 뭐라 하게 되면 싫어. 몰라. 아니야. 항상 그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살았어요. 그 특기를 살려갖고 우리 시험은 뭐예요? 옳은 거보다는 더 뭐가 많으니까. 틀린 거 고르라 그게 많죠? 부정적인 걸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자, 하여튼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처음 오신 분은 그 뒤에 여기 등기법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강도 2 봐주시면 등기 그 뒤에 암기 방법이 있어요. 암기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보시고 요거를 뭐예요? 요거를 외우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이거 안 외워지면 할 수 없어요. 왜? 안 외워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9월 말에 그 컨닝 페이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가서 이 컨닝 해갖고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닝하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오므라이트라고 그 먹는 종이 같은 거 있어요. 애들 양모 먹으면 이렇게 싸서 먹는 거. 거기다 복사해갖고 하여튼 뭐예요. 나중에 걸리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그걸 드시지 못하신 분은 요번 다음 주 명절이죠? 명절 때 한번 종이를 먹는 훈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은 항상 추석 끝나고 보니까 추석 때 송편만 먹지 말고 꼭 종이를 씹어서 먹고 걸리지 않도록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이게 절대평가예요. 다시 말해주면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불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서로 몇 점만 받아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60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불법 행위고 뭐고 자네는 미성년자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 도덕이니 양심이니 버리고 여전에 컨닝을 하든지 뭐든지 붙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법 2차 공시법이죠? 자, 공시법인데, 자, 제가 이제 가리키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공시법이, 법이 몇 가지로, 2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 이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자, 헌법이니 민법이니 형사소송법이니 민사소송법이니 예컨대 국토기획님이 이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런 건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왜 만들었냐면 법 2개를 묻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법 2개가 뭐냐?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무슨 법이고 부동산 등기법이고 등기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뭐라고? 그 중에서 5분의 1만 배워요. 5분의 1만. 자, 우리 측량을 따져보게 되면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측량 부분이 5개가 있어요. 자, 그게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자, 그 다음에 수로 측량, 일반 측량,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지적 측량 이렇게 딱 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만 지적 측량에 관련된 지적에 관한 사항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5분의 1만 배운다 생각하시고 너무 말이 길으니까 자, 뭐라고? 수업 시간에는 뭐예요? 지적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라고 했어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뭐 만든다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는 명칭이 울산등기소라고 하나요?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몰라도 시험 문제 붙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튼 간에 울산 등기소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등기 만들어요. 그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서는 자, 예컨대 구청에서는 뭐예요? 자, 뭐 만들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토지대장이 더 많아요? 임야대장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울산에 살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산을 많이 못 봐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 그런 거 배웁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그게 사회과부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4학년 때. 여러분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그 사회과부도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뭐라고? 산이 몇 프로라고? 70%라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훌륭하십니다. 예비 합격생입니다. 그렇게 그 기억이 나시다니. 그래서 지금 아마 세종시도 만들고 국토계획 이렇게 해갖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많이 해갖고 아마 한 67% 정도는 그래도 아직도 임야예요, 임야. 임야. 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이 많아요, 임야대장이 많아요? 그래요. 임야대장이, 우리나라는 임야대장이 더 많아요. 여튼간에. 그러면 딱 대장은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토지대장하고 뭐라고?
임야대장. 그리고 이 대장을 만드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게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왜 대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당연히 뭐예요? 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 9월 달에 뭘 내요?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를 내려면 국가는 뭘 갖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 받으려고 대장 만드는 것이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바다 매립에서 땅이 하나 생겼죠? 이 토지결을 생긴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세금을 받으려면 뭘 만든다 그랬어요? 대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디에?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제가 태어나서 100일 살았다 그랬어요. 며칠 살았다고? 100일 살고 이사 와갖고 본적지 외우다시피 외웠습니다. 이게 소재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번지. 옛날에 행정구역 주세지는 다 뭐예요? 땅 번호가 그의 번지수였어요.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도로명주소 나왔죠? 그래요. 그래도 아직도 공인중개사가 되면 뭐가 중요하다? 땅 번호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지번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한데 자, 우리나라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게 무슨 번호예요? 그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왜? 옛날에 김신조 넘어왔을 때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별하려고 뭐가 필요하다? 번호가 필요해. 그러니까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에 뭐가 필요해? 번호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그걸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해요. 답이다. 100번지 다. 자, 그 다음에 면적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예요? 갑이다. 이게. 왜? 이 사람은 소유권을 뭐 했어요? 원시 취득했다 그랬어요. 원시 취득. 그죠? 원시 취득.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떤 분이 자, 학원에 뭐예요? 그냥 헐레벌 때 오셔갖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내 땅에다가 자, 건물을 줬다니죠. 내 땅에다가. 근데 뭐예요? 어디에서 구청에서 자, 취득세 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땅에다가 내 건물 내가 줬는데 뭘 취득했다고 취득세가 날라오냐? 저한테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해갖고 제가 침을 피하니라고 혼났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뭘 원취득했어요 지금? 건물을 원취득했다. 뭘 내고 살아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세법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중요해요?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 이제 소유권자니까 9월 달에 세금 내고 살죠? 천수를 누리시고 만약에 뭐 하시면 사망하시죠? 자, 아들내미 뭐예요? 아들내미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뭐예요? 이제 또 농사 짓죠? 등기 안 하고 살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제 이 손자 새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상 땅은 몇 대를 못 간다고. 그거 아시, 자네는 그거 알아? 3대, 그거? 그래, 몰라도 시험부터 그 신경 쓰지 말고 했던. 조상 땅은 몇 대를 못 간다고? 3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손자 새끼는 뭘 해줘야 돼?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역사가 그래. 그래서 땅을 뭐 해줘야 돼, 이거? 땅을 팔아야 돼요. 그래, 땅을 팔아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갑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민법 몇 조에? 민법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누구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뭘? 상속은 개시된다. 이제 상속인이죠? 상속인. 얘가 또 죽으면 뭐예요? 또 법률 민법 997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뭘 개시된다고? 상속은 개시되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이분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뭐예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재산상의 신분상의 지위를 다 승계받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소유권을 원취득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뭐 했다고? 승계 취득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포괄승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가끔가다 공부할 때 보면 자, 피보험자, 보험자, 피상속인, 상속인일 때 누가 돌아가신 분인지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이게 뭐지 생각했다 그러면 그 끝나는 거야. 딱 봐서 뭐예요? 딱 봐서 딱딱 찍어내야지. 시간 없어요. 시간 없고 왜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냐 하게 되면 뭐 흘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피 흘리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손자 새끼는 뭐 해줘야 돼요? 자, 땅을 판다. 시험제는 땅을 판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자,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그게 우리가 소유권이 뭐라 했어요? 물건이라 했죠? 그래요. 대표적인 물건이 뭐라고? 소유권입니다. 물건은 만물물자.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 소유권자는 자기 땅을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 에? 그러면 자, 누가 이 소유자가 뭐예요? 연세가 100살이야. 심해 붙여. 그래서 본인이 사연 수익하지 않고 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자기 땅을 뭐 한다는 게 빌려주죠.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은 갑이라는 100살 먹은 이 남의 땅에 대해서 남의 뭐라고? 남의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 위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를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지상권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남이 부동산을 뭐 하는 물건이에요?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민법 배우시잖아. 민법 올해 1월달이죠. 지금 1월달이죠? 그럼 민법 11월달에서 배웠으니까 벌써 횟수로 2년 동안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2년씩이나 배우시고. 여튼 그래서 어디 위에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게 권리 갖는 게 이게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건. 그래서 용익물건도 물건이니까 을이 뭐예요? 내 땅 아니지만 남의 땅이지만 남의 땅, 남의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남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변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 누가 이렇게인지 뭐예요? 이렇게 자, 병이라는 손재 새끼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이 보존 등기 이걸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규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신규 뭐예요?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규 등록. 최초로 등록을 했다. 보통 우리가 행정청에서 하는 사무를 우리가 뭐라고? 등록 사무라고 표현해요. 자동차 등록하듯이 모든 뭐예요? 모든 행정청에서 공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 업무라고 표현합니다. 등기부는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소에 신청을 해요.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뭐예요? 국가가 부동산을 하나 있는데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두 개를 만들었죠?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권 분립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예요. 자, 그다음에 여긴 뭐예요? 무슨 지방법원, 자, 울산 등기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법원 관할입니다. 여기 사법부예요. 사법부. 항상 사법부는 뭐예요? 사법부는 권리관계를 관리해요. 권리관계. 예? 자,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부죠? 구청이니까 행정부죠? 행정부는 뭘 관리해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표의사항을 관리해요. 표의사항을. 그러니까 혹시 몰래 자기 땅에 답에다가 이 답에다가 뭐예요? 몰래 집 줘놓고 세금을 뭐로 내요? 답으로 계속 내면 자, 어디 입장에서는 구청, 이 소관청 입장에서는 지적에 관한 소관하는 행정청에서 뭐예요? 열받죠? 그래서 아주 뭐예요? 직권으로 이런 거 조사해서 대로 뭐예요? 대로 고치고 와서 받아야지만이 세금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뭐라고 이게? 그게 바로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땅 지자에다가 이게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그래서 지금은 돈으로 세금을 받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뭐하고 벼라든가 포로 세금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창고에다 뭐예요? 못을 이런 뭐예요? 세금 받은 걸 쌓았다. 그래서 이게 땅에 세금 받는 지적이다.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서 권리를 관리해야 되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건 신규등록.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등기부 만드는 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보존. 그럼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거 네가 정했냐 아니야?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다고?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건 뭐로 얘기하고? 신규 등록이구나. 최초로 등기부 만드는 건 무슨 등기 하는 거구나.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구나.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 만들려면 요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내용이. 네?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세금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세금을 지상권자한테도 국가가 지상권자한테도 세금 걷는 거 그런 거 들어봤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뭔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세금을
아, 세금을 뭐예요? 소유자한테 세금을 받지 재산세를 무슨 지상권자나 이런 사람한테 세금 받는 게 어딨어. 그럼 항상 대장에는 소유권자 외에 여기에 뭐 지상권자나 그런 거 써야 안 써, 이거. 그런 거 안 써요. 세금은 누구한테만 걷는 거예요, 이거. 재산세는. 소유자한테만 걷지. 토지나 건물 갖고 있는 사람 걷지. 지상권자나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한테 세금 걷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대장에는 소유권만 기록이 돼 있는 거고, 다만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뭐 하니까 자기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지만 본인이 뭐 하게 되면 본인이 뭐예요? 나이가 드시고 아파서 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있으니까 을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 이 표제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는 이 등기부 표제부는 자, 이 표시사항이에요. 표시사항. 그러니까 흡사 대장의 이 충청도 소청군 이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용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1번 뭐예요? 충청도 소청군 장하 옥산리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표제부로 해요. 그 다음에 갑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을구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갑구하고 을구라고 하는 표현을 자, 언제 일본 쪽발이님들이 우리나라 1910년도 한일합방 하면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자기네는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여 갖고 프랑스 옛날에 불란서 했는데 이 프랑스 민법을 받아 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걸 뭐예요? 우리나라 가져와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갑구을구라고. 근데 지금 2023년도인데 아직도 왜 갑구를 그대로 쓰느냐, 갑구로. 그냥 그거 일구라고 뭐예요? 일구라고 고치면 안 되겠느냐. 왜? 뭐 일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910년도 이럴 때, 20년도 이럴 때는 우리가 숫자를 세는데 여러분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예요? 1, 2, 3, 4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때는 뭐라 얘기했어요? 가불병정, 무기경식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이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소설이라든가 보면 항상 가불병정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갑돌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을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가분이 을운이 뭐예요? 아니면 뭐예요? 갑진이 뭐예요? 병진이 이렇게 따집니다. 가불병정. 그래서 갑골구예요. 근데 이게 권리에 관한 관계니까 이걸 쉽게 못 고쳐요. 왜? 우리가 KTX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요. 내려오면 열차가 자, 사람이나 자동차는 우측 통행이에요. 우측으로 가요. 근데 이 KTX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자, 이 열차를 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로 가요? 지금 좌측으로 다녀요. 좌측으로. 내려오면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좌측으로. 그 함부로 못 바꿔요. 왜? 이면표가 만약에 습관을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기관사가 뭐 헷갈려갖고 왼쪽으로 갔다간 또 아주 아장나는 거야. 아장나. 그래서 못 바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갖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셔갖고 저 높은 곳에 가시면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김모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옛날에 총독분과 그거 폭파시켜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하는 거. 그죠? 그때 많은 충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저런 것도 하는 거구나. 왜냐면 국회 정세에 따라서 막 그냥 저기 하지 않고 막 그냥 뭐 버르장머리 없다고 막 폭파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이게 항상 뭐라고? 갑구하고 을구에. 자, 여러분 중 혹시 젊은 사람분 또 쉬는 시간에 와서 자, 옛날에 어떤 친구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교수님, 네. 이게 표제부는 표의사항이고 갑구는 소유권이고 갑구는 소유권.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병이고. 그죠? 왜? 살아있는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근데 신청할 때 분명히 뭐예요? 이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내용은 똑같아야 되니까. 등기관이 이거 보고 써야 되니까. 그럼 대장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로 돼 있죠? 그러면 얘만 알아? 이분이 할아버지인지. 서양 사람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등기관도 몰라. 그러니까 뭘 첨부해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가 보고 가족관계 등록부 보고 등기관이 얘는 이 사람의 뭐구나 이거. 손자가 맞구나. 상속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을거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자, 땅 빌려줄 수 있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을구로 돼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조용히 속삭입니다. 뭘 물어봐요? 뭘 물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거 다 이해가 됐는데, 병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어디에
그 TV에 무슨 코미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나 봐. 연구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친구가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가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연구 없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고? 연구는 안 나오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얘가 왜 보존 능기했어요? 땅 팔아먹으려 한 거죠? 그래요. 이제 이전 능기 뭐라고? 이전 능기. 그래서 누가 앞으로? 예, 정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 소유권이 바뀌면 자, 이 정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법에는 뭘 정해놨냐면 소유권이 바뀌면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보내주는데, 물론 이제 보존 능기에서 병이 소유권 됐으니까 보내줘요. 우리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병이다. 그러니까 니네 뭐로 바꾸라고? 병으로 바꿔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정이 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얘가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군청이나 구청은 소유권이 바뀌는 거 신경 안 써요. 뭐예요? 이 표시사항이 중요하니까 이걸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장에 써 있는 사람한테 계속 뭐예요?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병은 뭐예요? 땅 팔았는데 자기한테 고지서가 계속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겠죠? 그래요. 그걸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얘기니까. 등기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등기관이.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 정이 됐다. 그래서 항상 뭐하고 뭐는 부동산이 하나인데 자, 국가가 공적 장부를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예요? 공공공자,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보이시자.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갖고 이렇게 부동산이 하나인데 이 뭐예요? 사법부에서는 권리사항을 관리하고 행정청에서는 뭘 관리하고 표의사항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만들었는데 토지는 하나니까 내용을 항상 뭐 해줘야 돼요? 일치해야 돼, 일치.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뭐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 이 카카오톡 한번 그 성남시에 있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그 저기가 화재로 뭐예요? 화재로 목통됐죠? 그래서 이 통지서도 가다가 중간에 뭐 했어요? 이거 단절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이 정이죠? 여기는 누구예요? 이거? 만약에 병이다. 아니게요. 서로 틀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하고 계실 때 손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와서 이 등기부 등본 띄어다가 대장 등본 띄어가서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나 이 부동산 사고 싶은데 왜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정인데 왜 대장은 뭐라고? 병이냐? 누가 맞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예요? 그거 가르쳐 줘야 되겠죠? 누가 맞다고? 이 정이 맞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왜 정이 맞냐면 부동산 하나인데 이 권리관계는 누가 관리하라고? 사법부가 관리하라고. 이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러니 외워야 되겠죠? 그럼 지금 들을 때는 다 이해하잖아요. 알 것 같죠? 근데 이제 뭐예요? 언제 까먹을 것 같아요? 들으면 까먹는 사람.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그래서 여기 저 그런 분 계시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이 뒤로 다니신 분 계시죠? 뒤로 다니죠?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예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서 까먹는 사람. 밖에 내려가면 뭐예요? 찬바람 싹 불면 뭐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별 사람이 다 많아요. 별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저한테 오셔갖고 교수님 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치매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자, 제가 뭐 얘기했나요? 자,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는 화장실 갔다 올 때 딱 알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지퍼를 안 올리면 그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바지를 안 올리면 그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절대 치매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그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거 만약에 그 가족 중에 누가 치매 걸리신 분 한 분 있잖아요. 그 가족이 뭐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괜히 말이 씨가 될지 모르니까 무슨 단어 쓰지 말자고 치매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치매라. 하여튼 본인이 화장실 갔다 오면 딱 알아요, 그걸. 자, 하여튼 그래서 여튼 간에 이게 이제 까먹으니까 외우자 그랬어요. 뭐라고?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가 뭐하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게 등기부 중심이다. 그래서 앞자 따자 그랬어요. 뭐라고? 소자하고 등자하고 뭐라고? 심자 따서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 그렇게 외우죠. 따라해서 소등심. 다시 소등심. 예. 그 저번 주에 이거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또 저 고깃집 가서 뭐예요? 꽃등심 보고 꽃등심이라고 외우시진 않겠죠? 그래요. 꽃등심이 아니라 뭐라고? 소등심이에요.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정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뭐예요? 누구라면 병이라면 이 등본 떼어다가 어디 가서 군청에 가서 누구로 고쳐달라고 병으로 정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제 그 얘기야, 요청. 그래야지만이 자, 이 정도 뭐예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게. 자, 그래서 이 중심이란 어떤 분이 그런 거 질문하세요. 왜 그냥 뭐예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 그렇게 표현하지. 왜 중심이란 단어를 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 적이에요. 왜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등기부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중심이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내가 만들어서 썼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 시험 문제 나오니까 쓰지. 절대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창작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창작하지는 않아요. 항상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온 용어들을 그대로 쓰는 거지 창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자 뭐라고 이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이렇게 불일치하죠? 불일치할 때는 그 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소유권자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정리한다고? 대장을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한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 다시 따라해보세요. 소등심.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꽃등심이 아니라 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누가 정이라는 사람이 인허가 받아서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예요? 지목이 변경됐다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토지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 토지동이 생기면 날짜가 60일이고요. 60일 이내에 일단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뭐로 바꿔요, 이거? 대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은 대로 바뀌었죠? 그냥 아직 등기부는 뭐로 돼 있어요? 답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이렇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하듯이 사실을 뭐예요? 통지하듯이. 통지하듯이. 반대로 뭐가 바뀌면 이렇게 표시사항이 바뀌면 뭐 하라고? 자, 이 소관청이라는 말은 소관청은 자, 이 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행정청이다. 그걸 소관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중에서 뭐만 배운다 했으니까 지적만 배운다 했으니까 지적소관청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수로가 물 길로자죠? 물에 관한 그런 걸 관리하는 건 뭐 수로소관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공부할 때 지적소관청도 너무 길으니까 그냥 소관청 하는 거예요. 이 소관청에서 우리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자 이렇게 표제부 이 표제부 고치라고 답을 뭐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이거 우리가 촉탁한다고 표현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촉탁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할 부탁할 탁이에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국가기관, 예컨대 만약에 사법부 등기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디 시청이든 구청이든 뭐요, 세무소든 다른 관공소들은 다 등기소로 뭐 한다고? 등기를 촉탁한다, 부탁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촉탁이 뭐라고? 부탁할 부탁할 탁, 법률 용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 섬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섬을 우리 시험 문제는 내려면 섬이라고 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이 섬은 뭐예요? 자, 도서지역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 한자 표현으로 섬도자, 섬소자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 용어예요. 무슨 지역이라고? 도서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서지역이 뭐라고? 섬이다. 그러듯이 자, 등기를 뭐 한다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뭐예요? 한자 표현으로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촉탁한다고 얘기합니다. 촉탁한다고. 그런 걸 많이 익히셔야 돼요. 자주 듣다 보면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 올해 나올 문제가 그거예요. 다음 중 뭐라고?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촉탁한다는 건 표제부 고치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신규등록은 뭘 처음 만드는 거 이거?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그냥 답이 뭐라고? 신규등록이 답이에요. 이게 올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잘 기억합니다. 뭐가 아닌 것은
촉탁 사유가 아닌 건 뭐가 답이라고? 신규 등록.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결과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하려고 왜 그러냐면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아예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촉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촉탁해서 이렇게 대로 고쳐야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촉탁서가 뭐예요? 전산망이 끊어져 갖고 못 갔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뭐예요? 계속 답이죠? 아까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됐어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등본대하고 와갖고 나 부동산 사고 싶다. 대장은 뭔데? 대인데. 등기부는 답이다. 어떤 게 맞느냐? 물어보죠? 어떤 게 맞아요, 이제 이건? 이 토지 표시를, 세금 때문에 토지 표시를 관리하는 게 행정청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는 이 토지의 표시는, 자, 뭐가 맞다? 대장이 맞다, 대장이. 그래서, 자, 첫 글자 따면 뭐예요? 발음이 이상하니까 두 번째 글자 따자는 게 뭐라고? 지장 따갖고.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직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 직자. 그래요. 여기 롯데마트 있는 것 같던데요? 롯데마트가 있는 것 같은데. 마트 같은 거,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는 뭐 이마트하고 홈플이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운전을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답니다. 되게 오래됐죠? 근데 운전하는 거 보면 이 얼굴이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갖고, 그래서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은 제가 머슴인지 알고, 항상 저를 운전병으로 해갖고, 운전사로 해갖고 같이 다니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가니까 이마트 가니까 거기 카드 끄는 남자들 보죠? 그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어쩜 제가 제 얼굴을 거울에 비친 거하고 똑같이 표정이 일그러져 갖고 무슨 도살장에 끌린 것처럼 그냥 막 이러고 다녀요. 심정이 이해가 돼요, 심정이. 아니, 본인이 운전해서 본인이 가서 물건 사오면 되지, 그걸 꼭 피곤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꼭 뭐예요, 하는 이유를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자, 여튼 간에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서 카트 끌 때 거기 롯데마트도 어디든 정육 코너 있죠? 정육 코너 보게 되면 고기 뭐예요? 고기들 한우 뭐예요? 저 호주산 고기들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특히 한우 쪽에 가서 이 소등심을 보고 쳐다보고 사진을 마시고, 왜? A 뿔뿔뿔이 100g당 8,700원인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지장이나 찍어요. 이렇게 사목지는 말고 외우긴 하자는 게 뭐라고? 소등심에 목지자고 지장 찍자 이렇게 외우는 소등심의 책. 계속 거기 가서 이 공부는 꼭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노벨문학상 어떤 물리학자는요, 기차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기차 여행 하는데, 일본도 이렇게 뭐예요? 산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과학자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차 여행을 하면서 밖에 보니까 이렇게 산이 완만하게 저게 되니까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떡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곡선도 이 잘게 이렇게 나눈 후에는 뭐예요? 직선으로 연결된 거와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노 있죠? 나노 그런 입자를 개발하게 됐어요. 일본들인데. 천재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자처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도 그렇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게 개발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갖고 이런 사람, 특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고 안 들고 그게 아니라 책상에서 오랜만에 공부한다고 막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같이 경제한다고 본인이 1시간 지났잖아요. 옆에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왜 안 일어나지? 그래서 자기도 눈치 보여서 또 해. 2시간째 안 일어나. 무슨 인간이 하면서 보니까 자고 있어. 아니, 본인의 스타일이, 본인이 1시간 공부해서 나가서 쉬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그거를 옆에 사람이 이럴 때까지 계속 공부 돼야 한대, 이거. 공부 안 되면 계속 뭐만 보는 거지. 이 사람 언제 일어나? 이거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 루틴대로 하세요. 1시간 공부하면 쉬고 또 들어와서 1시간 공부하고. 중요한 건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앉아서 매일 이렇게 앉아갖고 하루 종일. 제가 언제 한번 저기 해보니까 여러분 학교원 배우시면서 자,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이 공급하고 뭐가 있어요? 수요가 있죠? 수요 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훌륭하신 분은 기억을 이렇게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은 뭐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게 공급이에요. 수요는 이거예요, 수요가.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돈이라고 하는 뭐예요? 프라이스는 올라갔다 내렸다는 게 이쪽이에요. 퀄리티는 물건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늘어나면 물건이 더 쌓이면 당연히 뭐예요? 가격이 내려가겠지. 가격이 돈이 내려, 수요 공급이니까. 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라고 한 2, 3시간쯤 해서
그 독서실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연습장에다가 이걸 계속 이거 그리고 있어요. 계속 수요 공부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럼 1시간 일어나서 뭐예요? 화장실 가다가 이거 나가다가 연습장을 치고 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야지?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무슨 그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 하루 종일. 뭐예요? 수요 공부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외우고 있어. 이게 무슨 공부냐고. 뭐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써보고 나서 아 이게 공부이구나. 이게 뭐구나 이게 수요구나. 한 번만 생각하면 될 걸. 그걸 2-3시간 동안 계속 이거 외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고. 시장 가다가 칼질하고 다녀. 공부 칼질하고 다녀. 그거 외우려고. 그럼 만약에 보드구로 저기 하고 넘어지면 손이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공급이 돼. 이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공부를. 무슨 말 이해하셨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답만이라도 좀 외워달라는 게 답만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냥 뭐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걸 계속 앉아갖고 3시간, 4시간씩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폼 잡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안 해더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뭘 그걸 남 보려고 계속 앉아갖고 몇 시간씩 그럴 필요 없어요. 딱 10분을 공부하더라도 뭐예요? 딱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15분 이상 집중하는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앉아있지만 5분도 안 돼서 벌써 뭐예요? 이상한 생각이 막 흘러가요. 이상한 생각이. 그 반찬 뭐예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나? 내 이거 문은 잠궜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딱 10분 해드려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시법을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법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내가 공인을 해야 되면 손님들한테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뭐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공적장부 2개를 만들어서 널리 보여주는데 이 등기부는 뭐예요? 뭐 때문에 서로 내용이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에 이게 이원화돼 있어요. 토지 건물에 이원했는데 이 토지에 뭐예요? 이 토지에 예컨대 자 토지에 표제부 갑구일구 이 갑구에는 소유권이 누구예요? 이거 갑이죠? 그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임차권자가 남의 땅에다 뭘 줬어? 이거 집 줬어. 울구는 깨끗해. 임차권이니까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건물 짓고 뭐 했어? 이거 1번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야. 임차인. 임차인. 그럼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소유권자가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사고 안 날려면 항상 뭐 할 수 있다고?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원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건물도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갑구가 있어요. 자, 1번. 그죠? 그 소유권자가 같은데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컨대 경매등기에서 이 건물만 뭐예요? 건물만 소유권자가 누로 바뀌었어요. 으로 바뀌었죠?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야. 건물은 누가 소유권자예요? 을이죠?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위에 건물 필요 없으니까 철거하라 그럴지 모르니까 민법이라는 법이 정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부가 이렇게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합격하게 되면 경매 같은 거 뭐 하잖아요. 이런 권리 분석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거는 권리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시법이라고 해서 이 2과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2개가 서로 내용이 같았는데 서로 틀리면 자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고 등기부가 맞고 표의상은 뭐가 맞다고? 대장이 맞으니까 지금 1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여러분이 저 머릿속에 기억할 건 뭐라고? 소등심에 그래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거야.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소등심에 주장직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꼭 외우시고 쉬는 시간 동안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